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허재혁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2021년 CVPR에서 소개된 컷페이스트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도 학습의 이상시 탐지 방법은 정상 데이터만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정상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러한 특징과 새로 들어온 데이터의 차이를 통해서 비정상 데이터 탐지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컷페이스트에서 사용된 모델 구조 또한 비슷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으로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고 그리고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반영하여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해당 정상 데이터에 가지고 있었던 특징과 다른 경우 이상치라고 판단하도록 모델을 구성합니다. 이번 컷페이스트에서는 컷페이스트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새로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 중에서 이러한 사전학습 방식을 통해 학습을 먼저 수행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래 레퍼런스에 적혀 있는 지오트랜스라는 모델은 정상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 수행된 트랜스포메이션 방법마다 수도 레이블을 정해주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통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도록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얼라인드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트랜스폼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파인 그레인드 이미지의 경우도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학습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드릴 컷페이스트라는 방법은 이에 대한 한계점들을 개선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컷페이스트가 어떠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직사각형 모양의 패치를 정해서 해당 패치를 자른 뒤 다시 이미지의 랜덤한 부분에다가 붙이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컷페이스트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컷페이스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랜덤한 직사각형 모양의 패치를 자르고 붙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컷페이스트 스칼이라는 방법으로 얇고 긴 그런 직사각형의 패치를 자르고 붙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영어 알파벳으로 E와 F가 각각의 컷페이스트 스카에 해당하는 예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컷페이스트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와 2단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먼저 1단계가 수행되게 됩니다. 1단계 내용은 원본 정상 이미지를 클래스를 0으로 두고 컷페이스트는 1, 그리고 얇은 직사각형 모양의 패치를 자르고 붙이는 방식인 컷페이스트 스카라는 방법을 클래스 2로 두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컷페이스트 3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학습이 끝난 이후에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해당 모델을 통해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으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상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해당 이미지가 비정상인지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단위의 판단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패치 단위의 판단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에 대한 판단 방법은 이미지 전체를 CNN 모델에다가 반영해서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나온 어노말리 스코어를 통해 해당 이미지가 정상 데이터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지 단위로 모델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그래드캠과 같은 어트리뷰션 방법을 통해 전체 이미지에 기여된 부분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패치 단위의 방법인데요. 이 패치 단위의 방법은 본 논문에서 적용했을 때는 원본 이미지를 크롭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원본 이미지를 크롭해서 CNN 모델에 적용하여 각 패치마다의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통한 어노멀리 스코어 값을 뽑아낸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패치 사이즈는 224 x 224에서 64 x 64 패치로 크롭을 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 크롭된 패치를 스트라이드를 주어서 하나씩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통해 움직이고 각 위치마다의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여 원본 이미지 크기로 다시금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해주고 이 수행된 이미지에 대해서 가우시안 스무딩과 함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에 대한 소개장표입니다. 먼저 이러한 방식의 컷페이스트 방식의 사전학습 방법이 정말로 이상치 데이터와 유사한 그런 생성 데이터를 구성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지를 티스니 방법을 통해 시각화한 결과장표입니다.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각각 병에 대한 단면 사진, 칫솔 사진, 그리고 나사에 대한 사진입니다. 각각을 보았을 때 정상 데이터인 파란 색깔 점과 다른 클래스가 모두 거리가 잘 띄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컷페이스트 방식으로 생성한 가짜 데이터가 이상치 데이터와 굉장히 가까운 분포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본 실험에서는 MVTech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VTech 데이터는 2019년 CVPR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었던 데이터셋이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들이 해당 벤치마크를 통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MVTech 데이터는 총 15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학습 데이터는 3629장, 그리고 평가 데이터는 172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클래스별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의 타입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장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의 카테고리들은 크게 오브젝트와 텍스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와 같은 경우가 파인 그레인드 피처가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전에 컷페이스트가 해결한 방법이 이전 방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는 한 번에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비정상 이미지 탐지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한다면 케이블에 대한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하여 케이블의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도록 하는 방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클래스마다의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평가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장표에 대한 평가지표는 이미지 단위의 AUROC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백본 모델은 레지넷 18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표 가장 우측에 있는 컬럼의 앙상블은 컷 페이스트 3웨이로 학습한 5개의 모델의 앙상블 결과입니다. 방금 데이터셋을 소개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처의 경우 단순히 로테이션이라는 트랜스폼을 사용하였을 때 그렇게 좋은 성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컷 페이스트 방식을 통해 사전학습을 수행하게 되면 훨씬 더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스크류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결과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얼라인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방법 자체가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컷 페이스트 스카나 컷 페이스트 3웨이를 적용했을 때 훨씬 더 개선된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픽셀 단위의 AUROC 평가를 한 실험 결과입니다. 본 장표에서 또한 컷 페이스트 3웨이를 통해 학습한 방법이 이전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 더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레딕트된 마스크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보았을 때도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비교적 정확한 부분을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 단위에서 예측한 결과를 그래드캠을 통해 시각화하였을 때도 좀 더 샤프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컷아웃 방식의 어그멘테이션과의 비교입니다. 컷아웃 방식의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단순히 컷아웃 하는 방법과 자르고 해당 잘린 부분에 대해 평균 스칼라 값으로 채우는 방법, 그리고 랜덤한 컬러로 채우는 방법, 그 다음으로 컨펜티라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각각의 방법을 비교했을 때 랜덤한 값을 넣거나 아니면 그냥 0값을 넣거나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보다 원본 이미지 자체를 잘라서 붙이는 것이 더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컷 페이스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